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글을 쓰기도 하고 산에 올라 그림도 그렸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호랑이가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어찌나 놀랐던지 얼른 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덕분에 다행히도 호랑이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열심히 적고 그렸던 것들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안도했습니다. 다시 열심히 주변을 둘러보며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며칠 후 밭 주변을 지나갔는데 여전히 이 사람은 중얼거리며 자신의 중요한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한 농부가 그를 불렀습니다. 이봐,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자신의 작업에 온 신경을 쓰고 있던 터라 농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난 농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농부는 그런데 그가 바로 앞에 있는 산과 강을 그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그 농부가 바로 곁에까지 와 있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주변의 풍경을 관찰하는 그를 첩자로 오해하여 얼른 그를 붙잡았습니다. 작업에 열중하고 있던 그는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자 농부가 말했습니다. 너 도적이 보낸 첩자 아냐? 당장 끌고 가겠어. 농부의 힘이 워낙 세서 그는 꼼짝없이 관청에 끌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도적대가 나타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에 원님도 도적들이 마을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첩자를 보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자신의 억울함보다는 원하는 일을 못하게 된 것을 더욱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도적대를 소탕했는데 다행히도 도적의 대장이 이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니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서 말입니다. 오해가 겨우 풀려나서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이 작업을 하면서 계속 힘든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멈추지 않고 결국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 후 자신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기록하고 그렸던 것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리하여 마침내 책을 완성했습니다. 그 책은 대동여지도라는 지도이고 이 책을 만든 사람은 고산자 김정호였습니다. 김정호는 기뻐하며 이 책을 배포했습니다. 지리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던 것이 그의 큰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관아에서 갑자기 김정호를 체포했습니다. 민간인이 지도를 만들어 국가의 기밀을 흘린다는 죄명이 붙었습니다.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면서 김정호는 슬퍼했습니다. 김정호는 옥에서 이 억울함에 화가 나 그만 크게 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딸이 왜 자다가 우냐며 그를 깨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곳은 감옥이 아니라 그의 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다 꿈이었습니다. 김정호는 딸한테 자신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도를 제작했는데 죽을 뻔한 위기와 완성 후 기밀을 흘렸다며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했던 꿈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김정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진짜로 전국을 돌아다니면 얼마나 좋아했을지 상상이 가네요. 그리고 지도 좀 만들었다고 설마 감옥에 가두고 고문까지 하겠어요? 김정호에게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바로 전국을 답사하며 지도를 제작했다는 것과 지도를 완성한 후 흥선대원군이 그를 체포해 옥사했다는 설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미 조선 후기에는 민관에서 정확한 지도들이 존재했습니다. 김정호는 이를 잘 조합하여 지도의 정확성을 높였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유재건의 이향견문록에는 김정호가 지리학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즐겼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제작하기 전에 지리학자인 정상기, 최한기, 신원 등도 전국을 답사하지 않고 기존의 지도를 모아 집대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중 후원자인 최한기, 신원의 영향을 받아 김정호 역시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김정우가 기존에 나와 있는 지도에만 의존하지는 않고 답사도 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을 모두 돌아다니고 백두산을 8번이나 가기에는 당시의 교통 환경과 시간적 제약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옥사에 따는 설은 일제에 의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일본의 엘리트들이 일제강점기에 흥선대원군이 폐쇄적인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해 김정우라는 훌륭한 인물을 죽였다는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없어진 것도 있기는 하지만 김정우가 만든 지도나 지지가 손상되지 않은 채 오늘날까지 남아있고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는 판목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김정우를 후원하였던 최한기와 신원이 처벌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중 신원은 흥선대원군의 측근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 유재건의 이향견문록에서 김정우의 죽음을 몰이라고 기록했는데 이는 죄인의 죽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의 죽음은 물고로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었습니다.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추구관 등의 왕실 사료에도 중범죄였다면 기록에 남았을 텐데 김정우가 투옥된 기록이 없습니다. 이를 통해 일제에 의한 조작설이 유력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김정우는 현대의 우리나라의 지도 형태를 가장 가깝게 표현한 훌륭한 지리학자임에도 그의 생애가 분명하지 않고 또 김정우와 관련해 과장되거나 오해가 생겼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셨을 때도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한다며 그를 비난한 사람들도 있었기에 김정우 선생님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힘든 시간을 겪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지도를 제작하시는 그 순간은 어려움을 잊고 즐거움과 공헌감 모두를 느끼시면서 지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남겨주신다면 더욱 최선을 다하여 제작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